아바마마, 한 번만이라도 어머니를 못난 놈! 네가 그러고도 성군이 될 수 있겠느냐? 아바마마, 아바마마, 아바마마! 슬픔에 빠진 왕. 그러나 그렇게 왕이 자신만의 슬픔에 빠져 있을 동안 세상은 더 큰 슬픔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왕이 돌보지 않는 백성들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졌고, 부패한 관리들은 그 틈을 타 백성들의 삶을 더 가혹하게 옥죄기 시작했죠.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슬픔의 감정을 갖는 것은 물론 섣불리 슬픔을 표현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슬프고 우울한 감정은 현재 사회에 뭔가 잘못된 점들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구요? 녹수를 몰라? 왕을 치마폭에 폭 싸고 앉은 궁녀 말이야. 장생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전하는 광대였지만 그의 깊은 내면 한 구석에는 항상 우울함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왕이 지 사냥터 만든다고 도성근반에 산 사람들을 죄 몰아냈지 않소. 거기다 부패한 왕에 대한 이야기까지 심심치 않게 들려오자 현재의 상황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그의 생각은 더 강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부덕해서가 아닌가 같은 위험한 생각을 말이죠. 왕을 가지고 노는 거야. 개나 소나 다 왕 얘긴데 왕이라고 뭐 별거야? 그러니 원래는 슬퍼할 수 있는 특권은 오직 왕에게만 허락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의 비판적인 의심을 잠재우면서 권력의 붕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경제에 있어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심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심리가 안정이 돼야 비로소 그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불안이나 분열을 야기시키는 언행들은 국민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연산군은 자신의 어머니가 맞이했던 비극적인 죽음 때문에 항상 슬픔과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기에 자신의 그 감정들을 모두 표현할 수 있었고, 또 왕이었기에 다른 이들에게 슬픔과 분노를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슬픔이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면 결국 현재를 다스리는 왕 자신에게 위협이 될 테니 말이죠. 그러나 광대는 달랐습니다. 광대는 연극 무대 위에서 슬픔을 드러내더라도 그 슬픔이 자신의 것이 아닌 자신이 연기하는 인물의 것이라 변명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광대는 왕 이외에 유일하게 슬픔을 내보일 수 있도록 허락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왕의 남자는 슬픔을 간직한 광대들이 그 슬픔을 과연 연극 안에서만 표출하느냐, 아니면 연극 바깥에서까지 표출해버리고 마느냐를 두고 펼쳐지는 왕과 광대 사이의 심리적 대결을 그린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 장생이 아니면 누가 감히 왕을 능멸하겠소? 이 몸이 왕을 능멸했단 죄목으로 입궁한 놈 아니오? 장생은 이미 연극의 틀을 깨버리면서 지금 자신이 표출하는 슬픔과 분노가 연극 속 인물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것임을 권력자에게 드러내며 위험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가느다란 줄 위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현실과 연극 그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중심을 잡으며 현실의 것인지 연극의 것인지 분간되지 않는 아이러니한 슬픔만을 내어 보이는 것이었죠. 그러나 결국 장생은 자신의 슬픔과 분노를 연극 속에 감추는 데 실패하고 그를 따라 공길까지도 연극 바깥의 슬픔을 내보이고 맙니다. 이제 진짜 슬픔을 내보인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은 현실도 연극도 아닌 저 너머의 세상 뿐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과 연극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곳으로 떠나버린 것이었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왕은 백성들이 슬픔을 가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현재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백성들이 마땅히 슬퍼야만 할 일이 생겼을 때에도 슬픔을 멀리하라 말하겠죠.
하지만 진정으로 백성들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권력을 사용할 줄 아는 왕이라면 백성들이 슬픔을 느낄 때 함께 아파하고 위로해 줄 것입니다. 혹시 슬픔을 멀리하라고 말하는 그런 지도자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지도자가 정말로 걱정했던 것은 슬픔을 느끼는 백성들의 안위와 불안해지는 자신의 권력 중 과연 어느 쪽이었을까요?